시장은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한산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헤지 펀드들의 포지션을 보니까 잭슨홀 미팅 앞두고 여기다가 이렇게 많이 베팅을 해놨네요. 전일 시장은 다우가 0.5% 그리고 나스닥은 보합 정도 수준이고요. S&P는 0.2%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는데 테슬라 정도 그리고 유가가 상승하면서 에너지 관련된 주식들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10년물 금리를 보면은 최근에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고 어제는 3% 이상인 3.06%에서 마감했습니다. 금리는 상승했고요. 연일 급등세를 보여줬던 달러도 하루 정도는 쉬어가는 모습. 그런데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느낌이 드는 건 왜일까요? 유로화도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요 며칠 사이에 강력하게 매우 빠른 속도로 약세를 보였고 어제는 1달러가 붕괴됐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좀 숨고르게 하는 모습입니다. 위안화도 마찬가지인데요. 위안화는 좀 더 길게 봤을 때 올해 4월 달에 큰 폭으로 약세 그리고 숨고르기 하다가 다시 약세 구간인데 어제는 또 일부 되돌림이 있긴 했습니다. 유가는 어제 4%나 상승했는데요. 뒤에 소개해드리겠지만 사우디에서 감산할 수도 있다 이런 뉘앙스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3.8% 상승하면서 94불에 마감했습니다. 천연가스 가격이 어제 요동쳤는데요.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 기준으로 10불을 돌파했다가 살짝 터치했다가 쭉 내려와가지고 9.2불로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9월 FOMC 회의를 이제 한 달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75bp 인상 가능성이 53.5%로 50bp 인상 가능성보다 더 높아진 상황입니다. 최근에 75bp 인상 가능성은 FOMC 회의 이후로 낮아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죠. 다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시장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평정심을 되찾았다. 그래서 Fear and Greed 인덱스 기준으로 그리드로 살짝 넘어갔다가 다시 뉴트럴로 두려움으로 지금 너무 빨리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모멘텀 기준으로 봤을 때 125일 평균선을 넘어섰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모습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빅스도 최근에 좀 반등하는 모습 보였죠. 시장은 어쨌든 전체적으로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대기하는 모습입니다. 파월이 잭슨홀에서 시장의 기대를 리셋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도 잭슨홀의 전반적인 반응은 덜 친절해질 거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시장한테는 진정해, 그리고 솔직히 너무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파이낸셜 컨디션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밑으로 내려갈수록 지금 금융 환경이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 당시에 얼마나 안 좋았는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안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인플레이션 잡든 뭐든 할 테니까요. 연준이 의도하는 것은 그건데 7월달 이후로 이것이 스물스물 너무 빨리 올라왔다.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시장이 벌써 지금 하고 있긴 해요. 헤지펀드들이 잭슨홀 미팅에서 연준이 굉장히 호기시한 그런 모습을 보일 거라는데 대규모 베팅이 들어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긴축 베팅을 하고 있고, 그리고 SOFR이라는 선물, 이게 이제 단기 금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에 이례적인 수준의 숏 포지션이 지금 구축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달 대비 3배나 늘었다.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갈 거다. 연준이 더 긴축할 거다라는 데다가 돈을 많이 걸어놨다 이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 그림으로 보시면 이 녹색 그림인데요. 숏 포지션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 부분에서 계속 숏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숏 포지션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과연 헤지펀드들이 맞을까요? 아니면은 이분들이 다시 또 틀려서 숏 커버를 할까요? 잘 모르겠지만 잭슨홀 미팅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크다라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어제 회의록이 발표됐는데 누가 75하고 누가 50 했고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연준 의원 중에서 2명은 100bp를 인상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누군가 봤더니 역시 블라드 형 100bp 2명이었는데 12개 연준 중에서 2개의 연준에서는 100bp 인상해야 된다고 했는데 블라드 형이 거기 역시에 들어갔다. 이번 주 일정을 보면요. 금요일에 파월 연설이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할지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잭슨홀 미팅은 25일부터 27일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오늘 밤에는 엔비디아 실적도 발표됩니다.
자, 애플의 직원들이 주 3회 출근하는 것에 대해서 반발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표현이 되게 재밌어서 가져왔는데, 원격 근무가 더 행복하고 더 생산적이다. 네, 저도 그렇더라고요. 원격 근무하니까 행복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디젤 마진은 30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디젤 크랙 스프레드가 70불 수준까지 올라와서 1986년 이후로 처음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사실 국내에서도 경유 가격이 더 높은 거를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스프레드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영국 이야기를 한번 더 하겠는데요. 내년 1월달 물가를 이게 점점 올라가네요. 18.6%로 예상한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라서 18% 이상 물가를 보여주고 있고요. 시티즈뱅크가 전망한 내용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내년 1월 물가 상승률을 14%라고 했고, 골드만삭스 15%라고 했는데, 어쨌든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는 올해 말이 아니고 내년 초가 물가의 고점이다 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표현들이 있는데요. 유럽의 위기가 과거에는 부채였는데 현재는 에너지 위기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이 아마 이제 노무라에서 FX 전략을 하시는 분인데요. 이분의 표현은 재밌습니다. 2010년에서 2012년의 아침에는 항상 일어나가지고 뭘 확인했냐면은, 야, 이탈리아 금리 얼마나 올랐지? 스페인 금리, 그리스는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 그래서 국채 스프레드, 국채 금리가 얼마나 올랐어? 이런 건 매일 확인했는데, 요즘에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은 역시 에너지 관련 수치다 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뭐 이탈리아의 부채 문제가 걱정이 됐다면, 지금은 에너지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여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자, 네덜란드의 TTF,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 먼저 확인하고요. 자, 그 다음에 프랑스 전기 가격도 이렇게 올라, 이거 확인하고요. 그리고 독일 전기가 또 뭐야, 이런 걸 확인한 다음에 이게 내려오면 또 반대 포지션, 올라가면 또 결국 이렇구나, 위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참 격세지감입니다. 중국은 최악의 전력난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바닥이 쩍쩍 갈라지는 그런 사진들을 자주 보게 되는데, 전력 부족 사태를 대응하기 위해서 비상조치를 취하고 있고, 수찬성 공단 전력 중단은 25일까지 연장한다라고 합니다. 최고 수준의 비상사태 선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 이게 그래서 이것도 문제인데, 전기차를 충전하지 못해서 좀 문제가 된다. 이런 문제들도 있을 수 있겠네요. 중국의 주요 강 수위를 보면은 수찬성, 정동 모두 후난성 다 작년 대비해서 크게 낮아진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주요 단신 정리하겠습니다.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냉각되고 있다는 소식이 어제 발표됐죠. 그래서 신규 주택 판매가 2016년 1월 이때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왔다. 좀 더 길게 보면 이런 흐름이었는데 2016년 이래로 가장 낮아지고 있는 수준으로 계속 가고 있다. 이유는 이건데요. 집을 얼마나 잘 살 수 있냐? 가격이 오를수록 사기 어려울 거고, 소득이 감소할수록 사기 어려울 텐데, 그것을 지수로 만들어낸 어포더블 인덱스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급락하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을 낮춰서 판매하는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냉각 중이다. 기업 활동 지수도 발표됐는데요. 2020년 5월 이후로 최악으로 발표됐습니다. 미국의 PMI가 45로 수축 국면으로 들어섰다는 것이 확인됐고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같이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주, 일본, 프랑스, 독일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다 같이 안 좋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어제 유가가 오른 이유는 이분 때문인데요. 이분의 인터뷰에서 원유 시장이 지금 정신분열 상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펙에서는 감산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정신분열, 조현증 이런 얘기인데, 왜 이런 얘기를 하셨냐면요. 표현 원문을 그대로 가져왔는데, 페이퍼 오일 마켓이라고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기름을 진짜 사고 파는 거래가 아니고, 기름을 사고 파는 거래에 파생되어 있는 파생상품 시장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 시장이 유동성도 없어서 변동성은 엄청 큰데, 이것 때문에 막 뉴스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이게 뭐냐? 그래서 정신분열증에 빠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고, 지금 상황에서는 내가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런 식으로 지금 부작용이 심해지면 우리가 감산을 해서라도 원유 유가를 올릴 의지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어제 유가가 상승하는 요인을 제공했습니다. 글로벌 모니터에서도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 나와서 안근모 대표님께서 정말 재밌는 표현을 쓰셨는데, 우리가 보통 기초자산, 그러니까 원유의 기초에서 파생상품을 만들어서 원유 선물 시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원유 선물 시장을 파생상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반대로 파생상품에서 파생된 기초자산이다 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셨더라고요. 이 내용은 뭐냐면은, 최근에 주식시장이 반등하고 하는 이유가 주식시장 때문이 아니라 주식시장에서 파생된 파생시장, 옵션시장에서의 그 거래들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꼬리가 몸통을 흔들고 있다 라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하락하고 올라가고 하는 것들이 어쩌면은 옵션 시장의 그런 큰 포지션의 변화 때문에 나타난 것일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어제 나와서 크림반도에서 전쟁을 끝내겠다, 다른 나라와 이야기 안 하고 그냥 내가 끝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크림반도를 러시아가 2014년에 점령했는데 거기서 해방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이것은 세계의 법과 질서를 소생시키는 것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그런 어떤 위협을 느끼고 있다라는 의미일 텐데, 만약 세계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피로감을 느끼면, 이게 이제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야 니네 우리 발 빼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을 받으셨나 봐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여전히 무기가 많이 필요하고 도와줘, 이런 이야기가 아닐까. 우리 크림반도 다시 뺏어올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헤지펀드들은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훨씬 더 긴축적인 모습을 보일 거다, 무서운 호키시한 연준의 모습을 예상하고 베팅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의 판단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효석 아카데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